우울증으로 쿨럭쿨럭 기침을 해대는 조선 징용군들이 노예처럼 꿈틀거리며 잠들어 있는 지옥섬 하시마의 밤은 사나운 파도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퀴담입니다. 이 앞서 읽은 글은 한수선 작가의 장편 다큐소설 까마귀 중 한 귀절입니다. 이 귀절에서 나오는 지옥섬 하시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제목 군함도입니다. 오늘은 이 군함도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지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 근처에 위치한 일본의 조그마한 섬, 이 군함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하시마이고요. 탄광이 있던 섬입니다. 이 좁은 섬 안에 많은 광부들이 머무를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숙소와 건물들을 아파트처럼 높은 고층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야 되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섬에 높은 건물들과 또 굴뚝들이 솟은 모습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마치 커다란 군함처럼 보인다고 해서 군함도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1890년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사가 경영권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석탄 채굴을 시작했는데요. 이 채굴량이 증가하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고 1916년에는 이 좁은 섬에 5,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는데요. 도쿄의 9배가 되는 인구 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섬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섬에는 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병원, 극장, 수영장, 보육원, 학교, 상점, 파출소 등 정말 다양한 시설을 갖춘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임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깊이가 1000m나 되는 해저 탄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정말 가파른 구조였기 때문에 기계 채굴을 상상할 수 없었고요.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채굴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대신할 사람들로 조선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이 탄광으로 처음에 몰려들었죠. 하지만 이건 조선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어요. 처음 약속한 임금은 정말 달콤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는데요. 하시마 섬에서 일을 하면 월 50엔이 넘는 월급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조선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단 5엔, 그조차도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일본은 무리하게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군사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마구잡이로 조선인들을 잡아들여서 이 하시마 막장으로 밀어넣었고 조선인들은 강제징용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된 겁니다. 조선인들은 헬멧 하나와 속옷만 입은 채로 지하 1000m의 갱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길게는 16시간 또는 12시간을 갱에서 버텨야 되는데요. 50도가 넘는 찜통 더위에 수시로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머리 위로는 돌이 떨어지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또 해수가 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계처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라고는 주먹밥 하나, 이조차도 나중에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비료로 쓰이는 콩찌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그 섬에 있었던 모든 시설들은 조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감시하고 고용했던 일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이었을 뿐이었죠. 힘들어 쓰러져가는 조선인을 향해서 일본 감시자들은 심한 매질을 해댔습니다. 사고나 병으로 죽지 않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폐결핵과 폐렴으로 몸져 누워 있어도 맞는 게 더 두려워서 갱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고요. 또 이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는 이들도 많았지만 탈출에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트로 가기까지 10km.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노동자들이 그 거센 파도를 이기고 탈출에 성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또 설사 탈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곳은 일본 본토. 힘들게 탈출에 성공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습니다. 또 탈출에 실패해서 다시 잡혀오면 벗겨낸 타이어 가죽으로 죽도록 맞는 것으로 본보기가 삼아졌죠.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떠날 수 없는 지옥의 섬. 일본은 이 섬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주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이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곳에 군함도 내에 있는 조선인들을 내보냅니다. 그 죽음의 거리로 청소를 하러 보낸 겁니다. 몇 년 만에 육지를 밟은 조선인들은 온몸에 방사능 피폭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나가사키시 조선인 징용 피해자 중에서 약 2만 명이 피폭되고 10,000명이 폭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바로 이 지옥의 섬에 있었던, 이 군함도에 있었던 조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하시마 섬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약 800여 명, 그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134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실 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이 은폐한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거죠. 1938년부터 45년까지 이 군사물자 생산을 위해서 2,400여 개의 작업장에 투입된 국내외에 징용된 조선인들의 인원이 약 700만 명, 어린 소년들까지 강제 동원됐고요. 이 지옥의 섬 하시마 역시 그중 한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옥의 섬 군함도 1960년대까지 해저 탄광으로 이루어진 석탄 생산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1974년에 폐광된 이후로는 무인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근대화와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포장되어서 휴일이면 여객선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느 곳을 살펴봐도 조선인의 강제 징용된 그런 흔적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아주 귀중한 해저 탄광의 유적이다, 또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며 산업혁명의 상징이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다며 2009년부터 관광지로 개발을 했고 2015년 7월 5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킵니다. 탄광 작업 과정과 노동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어두운 역사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감춘 채 일본 산업화의 상징만 부각해서 등재 신청을 했고요. 대상 기간을 1850년에서 1910년으로 한정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에 있었던 조선인 또는 중국인 강제징용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던 거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 한국과 주변국을 의식해서 처음에는 강제노역에 대한 명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발표한 일본 측 수석 대표의 그 발언문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강제징용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측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를 거두어 드립니다.
아, 그렇다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바로 다음 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합법상으로 징용이 되었던 당시 조선인들이 본인 의사와 반대로 일본에 데려와진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적으로 강제 노역이 된 것은 아니다. 진짜 하루 만에 말 바꿀 때 정말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강제징용은 없었다며,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였다고 주장하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일본. 도대체 그들에게 역사란 무엇일까요?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촐페라인 탄광 역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하지만 주변국들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나치 전쟁 수행 당시 전쟁 포로들을 탄광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것을 그대로 명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사에 대한 눈꼽만큼의 반성도 없는 이 일본의 역사의식,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비열하다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강점기 이 군함도에서 강제 징용당했던 조선인들의 처참한 모습과 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을 담은 유승환 감독의 영화 군함도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이곳에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영화이고요. 또 고향으로,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탈출을 기도하는 탈출기를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탈출에 성공한 예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탈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영화에서만큼은 꼭 탈출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 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주재 다카시 시노즈카 일본 총영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말한 망언을 한 거죠. 이 조지아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은 증거는 없다.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였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이 영화야말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한국의 심리를 담은 꼼수다라며 날선 비판의 글을 실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역사의 부끄러운 일면을 드러내야 하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미친 듯한 이런 분노가 느껴지는 그들의 발언을 들으며 정말 그들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정말 사과할 마음이 없고 정말 가책 따위는 1도 느끼지 않는구나 싶어서 화가 나지만, 그렇다면 더욱더 계속해서 그들이 알 때까지, 느낄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서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잔인한 역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지 알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수다몽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잘못한 것은 좀 사과 좀 하고 넘어가자. 그래야 미래가 있다 라고 말이죠. 이상 수다몽드 히스토리 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